자, 윤석열 당선인은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라고 옹호를 했지만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조차도 거취를 결단해달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적이라는 가치가 민감한 2030 세대의 민심의 이반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국민의힘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네, 자 이게 소심 발언이라고 해야 될지 일단은 거취에 대해서 직접 결단해달라라고 정호영 후보자에게서 자진 사퇴를 좀 공개적으로 요구했는데 지도부시잖아요. 당의 지도부 입장으로 아마 메시지를 내는데 조금 주저함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항상 당을 향해서 쓴소리 내는 것은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문재인 정권 5년간 왜 분노했는지, 물론 조국 전 장관과 정호영 후보자는 케이스가 다르겠지만 네. 조국 사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고 또 국민을 바라보지 않는데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는 오직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기만 바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그 당시 기억하기로는 민주당에서 김혜영 최고위원만 국민 눈높이와 맞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 외에 민주당은 자정 자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국민의힘은 지난 5년간 야당을 하면서 민주당을 보면서 많은 반면교사를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네. 또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이런 국민의 바람이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막 그럼에도 윤석열 당선인은 아직까지 명백한 불법 행위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청문회를 보고 판단하자 뭐 이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법리적 판단, 정무적 판단 같이 하자라는 것 같은데 우리 최고위님께서는 이해 충돌 이 부분이 가장 결격 사유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물론 정호영 장관 후보자께서 적극적인 위법 행위가 없었다는 점에서는 네. 억울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저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따님이 추가 입학을 통해 합격했다는 것이 방증하는 것이라고 되고요. 예비 그런데 5번인가 그랬어요. 예, 그런 것이죠. 위법 행위가 없었다는 방증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정 후보자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연인이라고 표현할까요? 자연인이라면 아버지가 있는 병원에 자녀가 편입을 하고 병역 관련 서류를 떼고 확인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겠지만 네. 이분은 지금 사회 지도층 즉 장관 후보자 지명자입니다. 그래서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옛말에 그 오얏나무 밑에서는 가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예. 저는 국민 상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비단 이번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치를 하면서 점점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예. 저희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인데 정치의 문제를 정치가 풀지 못하고 자꾸 이 법의 판단으로 떠넘긴다는 표현을 해야 할까요? 그런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정 후보자의 경우에도 현재까지는 위법 행위가 없었고 또 위법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를 국민들께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충돌의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께서는 그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과 관습적인 것과는 다른 것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그런 모습에 많은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에 정말 분노를 느꼈다는 것을 우리 국민의힘은 기억해야 하고요. 네. 정치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정말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드려야지 분노를 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조금 더 살펴보면 지금 정호영 후보자 아들 부부는요. 이 경북대 의대 편입했을 때 당시 뭐 지역 인재 특별 전형으로 편입된 것 같은데 학칙보다는 더 많은 지역 인재를 선발했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겠지요. 아무래도 그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국민들께서 바라보실 것이고 이런 것이 결국에는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저는 많은 이해 충돌의 의혹이 불러일으킨다는 것만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걸림돌이 될 것이다. 또 어제 보도된 거는 지금 블라인드 면접이었다. 그래서 뭐 자녀 몰랐을 것이다 하고 있는데 또 보니까 면접관의 이름이 미리 또 공개가 됐다고 보도가 됐네요. 블라인드 면접도 아니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안이
위법했냐 아니냐가 국민의 기준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국민들께서는 바로 이 이해 충돌의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식과 멀다고 판단하는 것이 국민 상식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 다 똑같은 얘기 자꾸 질문을 드리는데 네. 지금 병역 부분도 좀 문제가 된 게 새로 또 보도된 거에 따르면 네네. 2015년 병역 재검 서류에 또 학력이 또 허위로 또 기재가 됐던 것 같아요. 뭐 6년제 등등. 이런 것도 또 사실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는 거는 사실은 국민의힘이나 또 인수위나 또 당선인 측에서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라도 음. 저는 정호영 장관 후보자께서 직접 결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의 정말 상식과 공정을 기대하고 있고 아직도 저는 이 믿음이 저버리지 않았는데 네.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는 윤석열 정부의 많은 기대를 국민들께서 저버리실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무섭죠. 이런 부분을 빨리 정호영 장관 후보자께서 직접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조국 사태 때도 그랬지만 입시나 병역 관련해서 이제 특히 2030 세대들이 예민하게 보잖아요. 뭐 다 많은 분들이 예민하게 보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 매듭이 안 되면 지방선거도 좀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없다고 볼 수는 음. 없을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정말 많은 당원분들께서 정호영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우려를 저한테 문자로 많이 보내주셨고요. 특히 수도권에서 지방선거 출마자분들께서 저에게 많은 전화와 문자를 보내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지도부에서 결단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아하. 지도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항의 전화 같은 것도 많이 했다는 거죠. 탈당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다는 겁니까? 혹시? 탈당하겠다라는 의사를 비치시지는 않으셨고 본인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유는 바로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대한 공정이었는데 아하. 이런 믿음이 깨지지 않도록 좀 지도부에서 잘 역할해달라라는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항의 전화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거 사실은 민주당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이게 지금 최고위원님은 정치 영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수사 사법의 영역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께서 민주당에서 임명한 검찰이시고, 네.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아니죠.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거는 검찰의 몫이니까요. 그거는 제가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들이 이제 윤석열 당선인을 선택한 이유가 이게 법치주의를 통해서 공정과 상식을 지켜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인데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생긴 게 검증 시스템 문제인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참 사실 누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데요. 예. 어쨌든 저희가 현재까지로서는 예. 위법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인사 검증이나 인사 부실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네. 다만 정무적 판단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2030이 저희 국민의힘이 누누이 중요하다고 말해왔지만 네. 2030의 공정 이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방증 아닐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네. 저희가 2030이 정말 예민하게 생각하는 공정 이슈를 조금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국민의힘 공직 후보자 자격평가죠. PPAT를 시험 봤습니다. 시험 봤더라고요. 예. 네, 저도 국민의힘 청년정책 강사를 맡고 문제를 출제했는데요. 예. 제가 그 강의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입시, 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한 공정 이슈였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정강정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회의 공정을 이야기하면서 부모의 기득권 찬스로 입시 비리라든지 병역 비리라는 것을 국민의힘이 단호하게 헤쳐나가겠다고 저희 정강정책에 나와 있고요. 네.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정 후보자는 위법행위자는 아니고 계속해서 이해충돌의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는 것만으로도 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2030의 공정 이슈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하태경 의원은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하자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예. 예컨대 의대나 의학전문대학원 장, 또 교수로 있으면 자식들이 입학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보자라는데 이거 동의하십니까 혹시?
뭐 국민들의 어떤 좀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일을 계기로 또 많은 국민들께서 교수분들이 있죠. 교수분들도 사회적 지도층이기 때문에 예. 이해 충돌에 대한 것을 굉장히 좀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국민의 많은 보편적 생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뭐 당선인한테 직접 제안해 볼 생각도 있습니까? 뭐 기회가 된다면 저도 뭐 전달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국 장관 얘기도 좀 했지만 지금 법원이 일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단 의사 면허는 지키게 됐어요.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 같은 경우 이게 뭐 조 장관은 너무 가혹하다라고 부당하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 최고위원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 역시 국민 눈높이에서 똑같이 생각한다면 네. 먼저 조국 전 장관께서는 국민들께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조국 전 장관 아직도 국민들께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고 또 누군가의 자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지만 대학에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사과가 먼저이고 반성이 먼저일 것 같고요. 요즘 정말 부쩍 말씀이 조국 전 장관께서 SNS를 통해서 많아지셨는데 아직도 저는 국민 선동하고 갈라치게 하던 버릇 못 고치시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조금 쉬시면서 국민들께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결된 김에 다른 현안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합당 선언을 했어요. 국민의힘으로 이제 새롭게 출발하게 될 것 같은데 당대당 통합 합당 의미 어떻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까, 최고위원님? 예, 대선 전에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께서 국민의 바람이었죠. 네. 합당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셨고 저는 저희가 국민 어떤 책임 정치 일환에서 이런 것을 지켜나간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양당이 합당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신다면 저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지향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부 구성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당 대표는 누가 계속 하는 겁니까? 뭐 공동 대표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동 대표는 아니고 이준석 당 대표 체제로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 최고위원회 2명이 뭐 추가된다. 국민의당 분들 그렇게 지금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당규를 개정해서 국민의당 몫으로 최고위원 지명직 2인을 늘리고요. 저희가 또 저희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사퇴를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출마를 하니까요. 예, 최고위원 사퇴하셔서 저희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저희 그 1인도 보궐선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국민의당 2분과 저희 국민의힘 1분이 3분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11명이네요. 9명에서 2명 더 늘어나서 11명. 맞습니다. 그리고 3명을 더 선출할 것이다. 예. 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게 또 화학적 결합이 돼야 되잖아요. 잘 결합이 돼야 되는데 공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앞으로 또 혹시나 6.1 선거 관련해서 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생각이나 우려는 당연히 뭐 있을 수 있고요. 네. 근데 정치라는 것이 결국에는 뭐 이런 것을 잘 융합해 나가는 것이고 또 그것이 리더의 몫이니까요. 그런 것을 저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잘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지방선거 공천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든 국민의당이든 누구든지 과거에 속했던 정당으로 인해서 어떤 작용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되고 이 같은 경우에 만약에 보통 기초광역의원의 경우 경선을 하게 된다면 뭐 당원 경선이고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도 이제 당원 50%, 여론조사 50%인데 보통 국민의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같이 경선을 치르는 경우 국민의힘의 당원이 국민의당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저희가 거의 대부분 100% 여론조사를 적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지역에서 가장 당원분들과 당원분들 아니죠. 지역 주민들이 원하시는 후보가 저희 당의 후보가 되실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김용태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